길을 걷다 당나귀가 당신을 뒷발로 찼다고 해서 당신도 당나귀를 발로 찰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 또한 당나귀와 다를 바 없는 짐승이 되는 것이다. 살다 보면 예고도 없이 선을 넘는 무례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초면에 반말을 섞어가며 무시하는 사람, 내 인생에 대해 훈수를 두며 깎아내리는 친척,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는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때 이렇게 쏘아붙여줬어야 했는데 라며 이불을 걷어차곤 합니다. 하지만 같이 화를 내자니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참자니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속이 문드러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장터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하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했지만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특유의 질문과 해악으로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고 구경꾼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무례한 사람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고 웃으며 대처하는 3가지 현자의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우아하게 제압하는 고수의 기술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무례함을 당나귀의 발길질로 여기고 반응하지 마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욕하는 사람을 보고도 못 들은 척 지나갔습니다. 제자가 스승님, 저자가 스승님을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화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자 소크라테스는 껄껄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복에 길을 가다가 당나귀가 나를 걷어찼다고 해서 내가 당나귀를 고소해야 하겠나? 이것이 바로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가장 완벽한 마음가짐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만 남은 짐승과 같은 상태입니다. 짐승이 짖는다고 해서 사람인 내가 같이 엎드려 짖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례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이유는 그들의 말을 의미 있는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뱉는 말은 대화가 아니라 그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길을 가다 똥을 밟았을 때 화를 내며 똥과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러워 하고 신발을 닦고 갈 길을 가면 그만입니다. 상대가 화를 돋우려고 할 때 흥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화를 내는 순간 그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진흙탕 싸움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저 당나귀가 우는구나, 개가 짖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무시하십시오. 당신의 무반응은 상대방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벽에 공을 던졌는데 튕겨나오지 않고 툭 떨어지면 던진 사람은 맥이 빠져 더 이상 던지지 못하는 법입니다. 침묵보다 무서운 꾸짖음은 없습니다. 둘째, 상대를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으로 바라보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악행은 무지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즉, 사람이 나빠서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무식함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사형에 처하게 만든 사람들조차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들의 영혼은 병들어 있다. 무례한 사람은 사실 마음이 병든 환자입니다. 내면이 열등감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절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신이 상처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각을 바꾸면 분노가
연민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남한테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얼마나 사랑받지 못했으면 저렇게 비틀렸을까? 라고 생각하십시오. 상대를 나를 공격하는 적으로 보면 두려움과 분노가 생기지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보면 여유와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고 의사가 같이 화를 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의사이고 상대는 환자입니다. 환자의 투정에 의사의 감정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셋째, 반박하지 말고 질문하여 스스로 깨닫게 만드십시오.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주특기인 삼파술의 실전 응용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논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대부분 편견이나 감정적인 배설입니다. 이때 말싸움을 하거나 해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차분하게 질문을 던져 그들의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 스스로 드러내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 너는 나이 먹도록 모아둔 돈도 없냐? 라고 무례하게 군다면 욱해서 내가 보태준 거 있냐? 라고 받아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되물으십시오. 자네가 말하는 돈이 많다는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 그리고 그 돈이 있으면 인생이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 외모를 비하한다면 이렇게 물으십시오. 당신이 방금 한 말은 나에게 조언을 해주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것인가? 만약 조언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소크라테스처럼 순진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왜? 라고 물으십시오. 무례한 사람들은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고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입을 다물게 됩니다. 질문은 공격이 아니기에 예의 바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뼈를 때리는 가장 강력한 칼입니다. 당신이 흥분하지 않고 웃으며 질문할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지성과 상대방의 천박함을 명확하게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오만방자한 귀족들을 제압했던 웃으며 이기는 기술입니다. 세상에는 무례한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피해 다닐 수는 있지만 세상에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우산을 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남의 평판에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의 영혼을 돌보라. 타인의 무례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일 뿐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쓰레기 봉투를 던졌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열어보고 뒤적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피해버리거나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하고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왕입니다. 그 누구도 허락 없이 당신의 기분을 망칠 수 없습니다. 오늘 배운 당나귀 무시하기, 환자로 바라보기, 질문으로 제압하기, 이 세 가지 무기를 품에 지니십시오. 그리고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소크라테스처럼 껄껄 웃으며 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당나귀가 짖는구나.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였습니다.